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의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중상자도 15명이나 되고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 3명 모두 체포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시민이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총기가 난사돼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했고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대규모 총기 난사를 계획했다가 사전에 적발돼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 윌셔가 한 건물에서 LA 보건국 직원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유서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차터스쿨과 공립학교의 캠퍼스 사용 분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 급감하면서 이직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의 인공지능 도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말리부 지역의 일부 도로 구간이 파손과 침식으로 붕괴될 위험이 커지자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LA 항구 인근에서 구리절도범 3명이 체포됐습니다. LA시 의회는 구리절도 단속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가주에 또다시 2개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첫 번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폭풍 위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000건이 감소한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감소한 7,00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둔화입니다.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미국 내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한 책임을 물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과 경기 일부, 전북 지역에 단수 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전희경 전 비서관 등 25명이 총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단수 공천을 통해서 이른바 낙동강 벨트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지역구를 옮겨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LA 레이커스는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38대 122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감독이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서도 130대 125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것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제 정명구 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캔자스시티에서는 캔자스시티 칩스의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100만여 명이 모여서 올해 슈퍼볼 우승 기념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러던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캔자스시티의 스테이시 그레이브스 경찰국장은 기자회견 초반에 너무나 화가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m angry at what happened today. The people who came to this celebration should expect a safe environment. We had over 800 law enforcement officers, Kansas City and other agencies, at the location to keep everyone safe. Because of bad actors, which were very few, this tragedy occurred, even in the presence of uniformed law enforcement officers who again ran towards them and took them into custody.
One, we have spoken to the Kansas City Chiefs. 어제 이 기념행사에 who made clear that their 벌어졌던 prayers 총기 are with 난사 everyone 사건으로 한 who 명이 was at the 숨졌고 parade today, 어린이와 and 청소년을 everyone 포함해 in Kansas. 2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뭔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소리에도 관람객들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한쪽 방향으로 뛰어가고 무장한 경찰들이 몰려듭니다. The only thing I really saw was it become chaotic. And I hear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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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down. And I'm like, somebody's joking. 총격은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 종착점인 유니언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우승에 100만 명이 운집한 곳이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10명 가까이 됩니다. 축제였던 만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 800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We have had 12 patients that we have treated, 11 of which are children with 9 gunshot wounds. 사건 직후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관람객들이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테러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웹사이트를 열고 현장 영상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뭘 기다리고 뭘 더 봐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가족이 파괴돼야 하느냐며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들어 2달도 안 돼 여러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이 48건에 이릅니다. 사망자만 80명이 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각지에서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제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괴한이 또 총을 쏴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벤자민 메이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총탄이 쏟아진 것입니다. 어제 사건으로 10대 남학생 4명이 다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학교 주차장에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차량에서 총기가 난사됐다고 밝혔고 총격범은 직후에 도주했으며 현재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각에 북애틀란타 지역 도로를 따라 차를 몰던 3인조를 체포해서 이번 총격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젠 타운 내 세미리 매그넷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때 초등학교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 45분경 한인타운 일가와 웨스트모orland에 있는 세미리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격 발생 후 즉시 학교의 상황을 알리고 만약의 사태 대비해 학교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모든 문을 잠그고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약 1시간 반가량 학생들을 교내에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총격 증거 용의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피해자나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일랜드 지역에서는 한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밝혀져 긴급 체포됐습니다. 온타리오 크리스천 하이스쿨은 지난 8일 목요일 한 학생의 제보를 받고 즉각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스트베일에 거주하는 올해 18살의 세바스찬 빌라센으로 확인된 학생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입니다. 체포 당시 학생 빌라세노는 1000발 이상의 탄약과 소총 7정, 권총 3정, 그리고 산탄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학생의 부모는 수사에 협조했고 모든 소총과 탄약은 부모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 경찰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과정을 통해 학생 빌라세노가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학교 총격을 수행할 날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라세노는 학교에서 특이사항으로 분류된 적이 없었고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차터스쿨이 공립학교와 같은 캠퍼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차터스쿨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LA 학교위원회가 승인한 해당 법안은 차터스쿨 운영 공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5-2026년 학년도에 새로 오픈하는 차터스쿨에 대해서는 통합교육부 측이 별도의 공간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25-2026년 학년도 학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와 같은 캠퍼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차터스쿨의 경우 통합교육부 측이 소유한 캠퍼스 공간을 제공받게 되며 이미 다른 공립학교와 함께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는 기존의 차터스쿨의 경우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는 기존의 차터스쿨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통합교육부 측에 요구하게 되면 새 규정에 적용을 받게 돼 앞으로 별도의 공간들을 교육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또 교육부가 소유하고 있는 캠퍼스들은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공립학교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캠퍼스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일례로 캠퍼스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흑인 학생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교육부 측은 차터스쿨과 공립학교가 캠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두 학교가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고 이 때문에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관련 규정을 채택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차터스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차터스쿨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차터스쿨이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공간마저 넉넉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SD 결과 교육부에서 승인된 차터스쿨은 221개이며 25군데의 차터스쿨은 카운티 혹은 가주 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의 공립학교들 가운데 1개꼴로 차터스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터스쿨 연합 CCSA 측은 LA 통합교육부 측의 관련 규정은 차터스쿨 재학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규정을 시행할 경우 즉각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 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연방 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관리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천에서 6천여 명의 이민자를 조기에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아이스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 8천 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조기에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대부분은 미국 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북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연방이민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렇게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18개월간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미국에 그냥 머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어제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이후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며 계속되는 분쟁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 출국 조치를 연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발적 귀국자나 중범죄 유죄 판결자 등을 제외하고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 대부분은 당분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보다 풍부한 햇살이 비치고 낮 기온은 3, 4도가량 올라서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내일은 낮 기온 2, 3도가량 더 올라서 내일 하루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시 살짝 밑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구름이 좀 더 짙어져 흐려지겠고 낮 기온 역시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화요일을 포함해 오는 수요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44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 낮 최고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세븐스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버논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애비뉴 43으로 내리는 지점엔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지역의 맑은 날씨, 내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등 남가주가 다시 폭풍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 이번 주말에 찾아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다가 떠나가고, 그리고 수요일에 두 번째 폭풍이 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18일 일요일과 19일 월요일에 걸쳐 최대 5인치 정도의 비가 내리고, 두 번째 폭풍은 21일 수요일부터 24일 토요일 사이에 더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지금 땅에 물을 많이 머금고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언덕이나 산 중턱 등에는 진흙사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이나 절벽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지반 침하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항상 주의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시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홍수와 침수, 산사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리부 지역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의 일부 구간이 야간 공사로 인해 폐쇄됩니다. 말리부 시는 어제 공문을 통해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양방향 모든 차선이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혹은 더 늦게까지 매일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되는 구간은 시카모 캐년 로드에서부터 라스포사스 로드 사이의 1번 하이웨이입니다. 만조와 최근 폭풍 피해로 인한 바다 쪽 갓길이 침식되고 또 추가적인 폭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매일 야간 시간대 폐쇄가 이어질 것이며 만조나 폭풍의 상황에 따라서 재개장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말리부시 당국은 주 교통국 칼트랜스가 바다 측 차선을 막기 위해서 K-레일을 설치하고 붕괴한 경사면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시작할 것이며 당국의 조사관은 매일 아침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개장에 안전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마운티 볼디에서 등산객 6명을 안전히 구조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마운틴 볼디 등산객들이 눈 때문에 베어 캐년 트레일에 고립됐다고 밝히고 헬리콥터로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6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산에 고립돼 있었는지, 부상자는 없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등산객 6명은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헬리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구조는 얼마 전 엘몬테에 거주하는 라이파이 황이 마운틴 볼디 하이킹을 나섰다 실종된 뒤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샌게브리엘 산맥에 위치한 마운틴 볼디는 많은 등산객들이 사랑하는 남가주 산 가운데 하나지만 등산객들이나 일반 하이킹을 나선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영국의 배우 줄리안 샌즈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많은 등산객들이 산악지역에 나타나는 가파른 지형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그리고 강풍을 과소평가한다고 경고하고 특히 눈사태 등 겨울철 산행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부설의 이민연구소 TRAC가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CBP 통계를 인용해 집계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항이나 항만 또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시민권자 외국인이 78만 8,953명에 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 한 해 동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2배가 넘어 107.3%를 급증한 수치입니다. 입국 부적격 통계가 시작됐던 2012년 14만 8,820명 수준이던 부적격자가 2022년 들어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300여 개의 입국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곳은 플로리다주 마이미 국제공항으로 월 평균 9,485명에 달했습니다. 멕시코 접경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샌이시도르 국경검무소의 월 평균 입국 부적격자 수는 7,878명으로 마이미 국제공항에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LA 일원에서 최근 구리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LA시 의회가 구리 절도범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14일 열린 LA 시의회 모임에서 시의원들은 13대 2의 표결로 구리 절도범 단속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리 절도범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자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제공하는 한편 구리 절도범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창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니스 허난데즈 시의원과 휴고 소토 마티네즈 시의원은 이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LA 일원에서 구리 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거리의 가로등이 파손되고 묘지동판이 훼손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구리 절도 행각의 고삐를 조이기로 한 것입니다. 구리 절도 행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는 이번 조례안은 케빈 드 레온 시의원과 존 리 트레이시 팍 의원이 공동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구리 도둑이 최근 성행하면서 지난 5년 새 LA시에서 구리 절도 행각은 500건에서 6,84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LA시는 2천만 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 구리 도둑이 급증한 것은 시중에 비싸게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식당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역시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가주의 식당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캐더린 블레익스피어 가주 하원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법안 SB 1167이 적용되는 대상은 식당 체인으로 매장에서 식사하는 고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대신 독성이 없는 리사이클 컵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주는 플라스틱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고 블레익스피어 의원은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환경보호단체인 힐 더 베이 서프라이더 파운데이션 캘리포니안스 어게인스트 웨이스트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컵을 비롯해 요식업에서 초래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총 50만 톤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일회용 컵이 리사이클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컵이나 컵 뚜껑, 컵 슬리브 등이 실제로는 상당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대통령과 연방, 주, 시정부 등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2024년 캘리포니아주 예비 선거일 3월 5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전 투표가 개시되면서 2천여 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 이미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등록 한인 유권자 수가 14만 명을 넘는 수준이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독려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1,630명의 한인 유권자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490명의 한인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통해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포함해 LA 카운티 전체적으로 84,862명, 오렌지 카운티 전체적으로 24,342명의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 유권자 수는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 투표율은 1%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갈수록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기본법에 근거해서 차세대 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의 주요 동포 정책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국 발전상 해외 알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청의 한국 발전상 해외 알리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한인단체에 신청서를 오는 27일 화요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점 지원 사업은 현지 교과서 조사 활동과 현지 지역사회 여론의 형성 활동, 또 지역교과서 관계자와의 정기 업무 협의 활동 등입니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총 사업 소요액의 50% 이내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유수대학의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대학 엑스포를 LA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합니다. 드라마, 음악 등 K문화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인 학부모 및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타인종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오는 10월 한국 대학들의 입학 정보를 안내하는 유학생 박람회를 LA에서 열 예정입니다. 35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열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대학 유학생 박람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를 보면 카이스트부터 한양대, 강원대, 이렇게 서울과 지방대학까지 아우르고 있는 중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의 강전훈 원장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유학생 박람회고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들만 35곳인데 행사 일정이 다가오면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화장품 매장에서 10대 소녀들이 정말 도를 넘는 장난을 벌여서 논란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화제돼가는 소식을 KBS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화장품 전문 체인점입니다. 매장 직원이 한 10대 소녀와 여성 손님을 나무라며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이 소녀의 도를 넘은 장난 때문입니다. 당시에 10대 백인 소녀 몇 명은 테스트용 메이크업 제품으로 얼굴을 까맣게 칠한 뒤 동물 소리를 내며 매장 안을 돌아다녔는데요. 인종차별적이고 주변에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었지만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은 소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의 행동을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날 영상은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요. 매장 본사 측은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우리 매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열매를 정신없이 뜯어먹고 바위 틈에서 발견한 바다새 사체를 허겁지겁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먹이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동물의 정체는 북극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북극곰입니다. 최근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팀은 캐나다 허드슨만에서 약 3년 동안 특수 GPS 장치로 북극곰 20마리의 여름철 행동 등을 추적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북극곰은 해빙이 없는 여름철 육지에서 생활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동면 상태로 지내는데요. 하지만 이번 추적 결과 지구온난화 여파로 해빙이 줄어들면서 북극곰들의 육지 생활 기간이 길어졌고 이 때문에 새로운 생존법을 익히며 먹이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선 열량이 충분한 먹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극곰 대부분의 체중이 하루 평균 1kg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면 북극곰들이 기아에 직면할 위기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뉴욕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공중보건상 위험으로 규정한 뉴욕시 보건 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시는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라고 뉴욕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에만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뉴욕시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소재기를 통해 거대 빅테크의 행태를 바꾸고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꼴로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정부의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먼머스대 여론조사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부 비밀 요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에 달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음모론은 스위프트의 연인인 트래비스 켈시의 소속팀 캔사스시티 칩스가 진출한 미국의 프로풋볼 슈퍼볼에 앞서서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보수 성향 미디어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겨냥한 음모론 확산을 부추겼습니다. 슈퍼볼 직전 극우 성향의 방송인 마이크 크리스피는 캔사스시티가 슈퍼볼에서 승리하고 스위프트는 경기장에서 켈시와 함께 조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의 71%는 공화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위프트가 정부 요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83%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캠프는 이 같은 음모론 역시 선거 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캔사스시티가 슈퍼볼에서 승리를 하자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 X에 올리기도 한 것입니다. 기후활동가 2명이 어제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에 전시된 미국 헌법에 붉은 가루를 뿌리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헌법을 전시하고 있는 보호 유리 위에 붉은 가루를 뿌린 뒤 우리는 모두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자격이 있다며 정부의 화석연료 지원금 지급 중단과 대통령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주장했습니다. 헌법 문서는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훼손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사 측은 시위자 2명을 즉각 체포하고 어제 하루 전시실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 수석기록보관 담당자 콜린 쇼거는 우리는 이러한 벤달리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가해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000건이 감소한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다소 밑도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난 새해 첫 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감소해서 7,00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밝힌 것입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 감소를 예상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집계 전문가 전망치보다 하락폭이 큰 것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6% 증가했습니다. 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소매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서도 감소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6% 늘어서 예상 밖 호조를 기록했던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증가율이 0.4%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 급감하면서 이직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인공지능 도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몰기지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져 매매율이 급감하면서 이직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부동산이 화랑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입문하는 인구가 늘었지만 팬데믹이 종료된 후 몰기지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져 에이전트로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신참 에이전트들의 경우에는
성사 매매 건수가 급감하면서 이직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한창 좋았던 2022년에는 전미부동산협회 회원수가 160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는 코로나가 막 시작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찬바람을 맞으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가주에서만 전미부동산협회 회원에서 탈퇴한 사람 수가 9,7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한 달 새 가주의 부동산 에이전트 수가 4.75%가 줄어든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로 셀러들이 매물을 내놓기를 꺼리면서 최근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직접 나서 셀러를 물색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에이전트들이 홈오너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매매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셀러들을 물색하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은 에이전트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보콜을 이용하는 에이전트들이 많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바로 수신자의 전화기로 보이스메일이 도착하는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보콜이나 전화벨 없이 수신자의 전화기로 보이스메일이 도착하는 시스템 때문에 불필요한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져 연방정부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AI 어시스턴트가 셀러들과 직접 상담을 하는 시스템도 부동산 업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손이 달리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통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업종인데 부동산 섹터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활발해지면서 업계 판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분 부의장은 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관련된 뉴욕 커뮤니티 은행 NYCB의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건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전미 실물경제협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최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가 발발했던 작년 봄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팬데믹이 일부 중심 업무 지구의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 등 지켜봐야 할 몇 가지의 위험 요인은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NYCB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 은행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충당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이 굳건하고 유동성에 문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절차를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해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은 영화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4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나토와 나토의 핵심국 미국이 나토 옹호에 나섰습니다. 먼저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는 미국에 거대한 혜택과 안정을 주는 동맹이며 그것이 우리가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인 사이에서 나토에 대해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고 광범위한 지지를 목도해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올해 3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는 나토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나라들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계속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방위비 목표 2%에 도달한 국가가 9개국에서 18개국으로 3년 만에 2배가 됐다면서 나토 동맹이 75년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하고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공개 입장은 나토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에 대응해서 국방비 지출 증가 추세를 거론하며 사실상 반박한 데 대해 맞장구를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토는 GDP의 2% 국방비 지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올해의 경우 2014년의 6배인 18개 나라로 늘어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 정몽규 회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YTN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내린 판단도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은 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 감독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르단은 아시안컵에서 2번이나 상대한 팀인데도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고 클린스만 감독의 재임 기간 새로운 선수를 직접 발굴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단 관리 측면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 등 선수단의 갈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적은 근무 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무 태도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협회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는 축구협회장의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질이 결정되면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감독이 경질될 경우 축구대표팀은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치러야 해서 후임 감독 선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꿈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멜빈 감독이 일찌감치 개막전 선발을 예고한 가운데 이정우는 첫 훈련부터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KBS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선인장으로 유명한 미국 애리조나. 오랜만에 한국말 써가지고 좀 좋네요.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이정후가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라커룸 속에도 능숙합니다. 하성이 형이 왜 헬멧이 자꾸 벗겨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멧이 동양인 두상이랑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큰 걸 써야 돼요. 제일 큰 걸 쓰고 여기 패치를 이렇게 붙여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이미 빅리그 베테랑 같지만 오늘은 선수들과 합동 야외 훈련을 하는 첫날일 뿐입니다. 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 수비를 마친 이정후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첫 배팅 훈련에 모자가 벗겨질 만큼 집중하더니 곧바로 담장을 넘기는 시원한 홈런을 때려냅니다. 5번 타석에 들어서서 4번의 홈런, 쾌조의 타격감을 자랑했습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냥 최대한 그냥 라인 드라이브로 좀 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치다가 그냥 넘어간 거지 뭐. 이제 시범 경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몸을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감독마저 개막전 선발로 점 찍었는데 팀 선배였던 김하성과 사상 첫 한국 빅리거 1번 타자 맞대결도 가능합니다. I would be shocked if he wasn't leading off on opening day at this point in time. So I would show up if I were you. 제가 잘해야지 또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처럼 1번 타순에서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2024년 2월 1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